오케이, 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벌써 계절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밤에는 조금 쌀쌀하죠? 벌레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네. 자, 오늘은 요 5분간만 짧게, 신림 뉴타운. 그 중에서도 가장 구역이 넓은 신림 1구역. 간단하게, 보도된 게 있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저보고 서울에 어디 투자할 것인지 한번 물어본다면 첫 번째 둔촌주공 재건축. 거기는 확률도 높죠. 제가 암기도 쉽다고 했죠. 1, 2, 3, 4라고 그랬죠. 1, 2, 3, 4 12,300 뭐 40가구인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면요, 관악구가 약간 좀 개발이 좀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시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인들도 많고 약간 중서민이 산다는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투자를 하라고 하면 개발이 안 된 곳, 낙후된 곳, 더러운 곳, 물론 더럽진 않죠. 이쪽에 사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미 강남 존나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해봤자 물론 오르겠지. 그런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반면에 관악구는 아직까지는 좀 싸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아니면 신림 뉴타운에 저 같으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신림 1구역,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신림 1구역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5분간만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이 신림선의 위험입니다. 신림선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고 착공도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 신림선이 정차하는 일대의 아파트들은 상당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사람들 기억에서 지금 현재 잊혀져 가는 사이에 벌써 개통일이 2022년이 됐습니다. 왜 신림선을 공부를 해야 되냐? 바로 이 신림 1구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림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신림선만 고론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악구 일대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경전철이 앞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을 참 좋아하죠. 뭐 성추행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처음에는 뭐 개발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 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고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어요. 뭐 창동부터 해서 뭐 저기 삼성역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그 열을 올리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개발할 것이다, 개통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중적으로 마이크도 이렇게 무선 마이크 차고 브리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거론됐던 게 바로 이 신림선, 서부선, 바로 남곡선이었습니다. 서울의 교통망을 촘촘히 하겠다 하면서 이 경전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래서 이 신림선 결국은 2022년 내년에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사 속도는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보통 이 신림선만 거론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서부선, 남곡선까지 연결되면 이 관악구 일대를 이 경전철로 촘촘하게 연결되는 정말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바로 이 신림 뉴타운, 신림 1구역 이 부분을 지나는 바로 신림선, 간단히 한번 보면 정차역이 색강역, 물론 이거 가칭이죠. 일정 부분 정해지기는 했지만 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뀔 수는 있겠죠. 대방역, 신길철동 주민센터, 서울지방변무청역이라고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매역, 보라매공원역, 보라매병원역, 보라매자가 3개나 들어가 있죠. 이 지역 일대가 뭐 핵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환승도 가능하니까. 지선입니다, 지선. 그 다음에 당곡사거리, 당곡역, 신림역, 서운동 성당 앞인데 서운역이라고 현재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해볼 신림 1구역, 바로 미림여고가 위치해 있고 신성초구가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뭐 원신림역이라고
으뜸 원인가요? 원래 원인가요? 이게 신림 중에서도 원래의 신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고시촌이죠, 고시촌 이쪽 라인이. 그다음에 쭉 지나서 관악산 입구, 관악산역 이렇게 해서 뭐 서울대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했는데 결국은 서울대 안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부선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경전철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지겠죠. 여기에 상당히 제가 가봤는데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편도고 해가지고 뭐 그때 저도 고시촌 서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려면 도로도 꼬불꼬불하고 횡단보도도 많고 상당히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대가 높죠. 뭐 산자락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를 다 이제 밀어내고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죠. 여기에 만약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뉴타운이 완성이 된다. 현재 예정은 이 신림 1구역의 입주는 2027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7년 5년 정도 남았죠. 6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냐, 바로 이 신림 뉴타운 신림 1구역 개발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참 투자하기 좋겠다. 미리 자금을 준비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둔촌주공하고 여기 또 강남이잖아. 그리고 약간 시대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직장인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 주거민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청년 계층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새로운 주거 단지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경전철이 이 세전역에서 세전역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까지 고양선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갈아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직결한다는 것이죠. 직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림선이 얼마나 중요한 경전철인지 알 수가 있겠죠. 하차하지도 않고 환승하지도 않고 바로 직진해서 바로 신림역까지 올 수 있다. 서울대까지 올 수 있다. 서울대 입학하면 된다. 이런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촘촘하게 신림 뉴타운을 위해서 경전철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림 뉴타운 중에서도 신림 1구역 보도가 된 게 있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신림 뉴타운 구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미림여고 앞이죠. 여기가 원신림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신림 1구역, 신림 2구역이고요. 여기가 신림 3구역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가 4,250가구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공공기획을 도입해 가지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용적률도 높여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예정되기로는 신림 1구역이 4,250가구, 그 다음에 2구역이 1,489, 3구역이 571가구 해가지고 합해보면 몇 가구입니까? 약 7,000가구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일대가 상점백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산하고 인접이 되어 있잖아요. 관악산. 그래서 주거단지로서도 상당히 격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림선 여기를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신림선을 아까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신림역이 상당히 중요한 역이 될 것 같아요. 신림 1구역 재개발 개요. 신림동 808번지 일대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40개 동. 오우, 40개 동이나 들어섭니다. 약 4,250가구, 임대는 650가구고요. 오늘 10월 달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7년도에 입주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2027년이네요. 그러면 여기 뭐 청약을 해도 되고요. 뭐 둔촌주공 안 가실 분들은 여기에 뭐 청약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당첨이 안 되더라도 분양권이라도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가 650가구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서울시가 공공기획을 도입해 가지고 공공물량을 좀 늘리고 용적률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기존 247%에서 약 260%로 올려주고 약 300가구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임대 가구가 많이 들어서면 그 아파트 단지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한번 나눠보니까
총 4,250가구에서 650가구가 임대 가구니까 약 6.6% 정도. 6.6%, 10%는 안 되고 약 6.7% 정도가 임대 가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 서울시에서는 이 공공기기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이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재개발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 사업 과정, 행정 절차 이것들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사업 속도를 높여준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가지고 불필요한 재심의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해소를 해주겠다. 불확실성을.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업 속도를 높여주겠다. 이런 거예요. 신림 1구역도 현재 그 공공기획 대상에 포함이 됐다. 여기 보시면 천호동 3-2구역도 여기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제가 천호동 3-2구역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치가 별로 안 좋아. 찾아보니까. 그래서 신림 1구역 제가 대규모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투자하라고 했죠. 거기에 딱 제가 보기에는 부합한 그런 재개발 뉴타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림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당연히 신림 1구역이 가장 비싸겠죠. 왜냐면 가구 수도 가장 많으니까. 그리고 신림 뉴타운 전체 면적 중에 거의 72%가량을 차지하는 초대형 단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림 1구역 조합은 일정이 이렇게 되네요. 2021년 10월달, 올해 10월달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4년에 착공을 한 다음에 2027년도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면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2024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분양을 언제쯤 할까요? 2023년 정도 하지 않을까요? 착공 전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여기에 들어가실 분들은 둔촌 주고 안 가실 분들은 여기가 강남이잖아, 강남.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예전에 고시촌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신림 뉴타운이 제대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주거단지로 관악산을 끼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싹 밀어내고 초대형 단지가 들어서면 아마 주거단지로 재평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4,000가구가 넘는다. 이거는 엄청난 매력을 가진 주거단지다. 신림 1구역.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림선은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개통하면 또 게임 끝이죠.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겠죠.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서부선, 남곡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양선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시면 큰 수익을 얻지 않을까. 주거 수요로도 실거주로도 저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일대 신림동이 제가 보기에는 재평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신림 1구역 재개발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